제가 그 의정 보고서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그 의정 보고서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표지에 지난 4년이 증명합니다 이렇게 표지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우리 나주와 화순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2016년에 저희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탄핵을 시키는 과정에 있게 되고, 제가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그리고 여러 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 대법관 인사청문위원,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 인사청문, 중소기업 벤처 장관 인사청문 등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만 한 8번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몇 분은 장관이 못 되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산이 2018년에 2,300억, 그런데 한 해가 지나니까 예산이 3,700억이잖아요.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근데 또 한 해, 그러니까 올해 거 예산을 보니까 4,600억이에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한 해 한 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마다 뭐가 늘어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나주 화순의 예산이 근 1,000억씩 늘어났습니다. 그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저가 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그 전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일을 잘하셨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1,000억씩 늘릴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제 제가 재선을 해가지고 5년차, 6년차, 7년차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노력했던 거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1조 3,70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213억, 그리고 42개 지역에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또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곳곳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국회의원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 유지사업 5개 권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84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냥 데이터로 본 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송금제의 역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역 발전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화순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화순은 어떻게 변화했냐, 그리고 나주는 어땠느냐. 일단 화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순을 가장 높게 산업적으로 보는 것은 녹십자를 바탕으로 한 백신 산업, 또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남대, 여러분이 계신 전남대 병원, 이 자리를 통해서 화순의 의료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그 의정보고회의 마지막 자리로 선정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사실 이 공간은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져 있지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화순에서도 사용을 잘 안 하고 전남대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 공간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화순이 더 의료 산업 분야의 선진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중심 도시, 교통 중심 도시, 원도심과 그리고 발전하는 산업 지역이 함께 균형 발전하는 도시, 나주는 에너지 중심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순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순의 백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화순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화순의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 아마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화순 지역에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교육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헬스케어 연구소,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그리고 생물의학산업단지, 생물의학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얽혀서 우리 화순이 미래 의료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연산 치유예수 우리 화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강주분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16년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저한테 부여된 미션이 화순 탄광을 폐지하는 것, 폐광시키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면에 계신 분들, 또 화순 탄광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송원석,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송원석 차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단판 지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을 연기시켜서 5년 연기시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박수 치려면 박수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화순이 탄광이 폐광될 때 우리 화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로 전환시켜주고, 또 동면을 포함해서 탄광 지역에, 탄광 부근 지역에 그런 경제 상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산업부와도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경전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의 남평에 사신 분들은 경전선이 와서 혁신 빛가람동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 경전선의 경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전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빛가람동을 거치는 것으로 그 사업 계획을 짰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전선의 기능을 어떤 목적에 두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기는 이 경전선이 화순을 통과하는데 무조건 화순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성을 거쳐서 순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화순을 통과하는데 화순에 멈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화순에 역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화순읍에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강주와 지하철로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면 화순읍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주와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 지역에 이 경전선에 여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전선 사업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서 문희상 국회의장, 또 그 당시 윤장현 강주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함께 고생했던 사진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이것도 화순에서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주에 여기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나주역 가보시면 옛날의 나주역인데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둔 나주역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나주역을 신설하는 것을 앞장섰냐면,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KTX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하순에는 KTX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주역에 서게 되는데, 그 나주역에 그 어머님들이 이제 나주역을 이용할 때 나주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까지 걸어 내려가셨다가 다시 걸어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짐을 잔뜩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자제분들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 들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좀 안 돼 보이기도 해서 제가 몇 번 짐을 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막 났어요.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근데 단순히 그 소문으로는 안 되겠다. 진짜 이분들이 편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주역 신설 작업에 들어가고, 지금 2월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에 보시면 멋지게 바뀌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다 이제 짐이 있어도 걸어서 안 올라가시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시설들은 최고급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잘 진행됐다고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또 제 고향인 일로와 동강을 잇는 국지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주와 그 일로 그리고 남학신도시 목포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순과 나주가 또 2022년이면 4차선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화순과 나주가 사실은 강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화순과 나주가 함께 연결돼서 화순의 의료산업과 또 나주의 에너지산업, 화순의 그 산림자원과 또 나주의 평야지역을 잘 묶어내는 그런 좋은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저희가 이제 금성관이라고 나주에 금성관이 있는데 제가 3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정비 비용,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을 나주시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 우리 화순에 도시재생 문제가 있고 또 나주에도 도시재생 문제가 있습니다. 남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청을 해서 아직 안 됐는데 남평도 꼭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해서 나주와 화순의 그 원도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근대의 도시에서 현대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한정공대 유치, 에너지밸리 R&D 센터. 한정공대, 제가 이제 2016년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에너지밸리 R&D 센터 유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4월에 당선이 됐는데 6월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나주의 지역지에서 국회의원이 바뀌어가지고 이 R&D 센터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신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 시설을 유치를 못 해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400억 정도, 4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강주로 갈까 나주로 갈까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치를 못하면 무능한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을 바꿔서 유치를 못했단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전 사장이 조한익 사장이었는데 저랑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또 조한익 사장이 한전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조한익 사장이 자기도 강주시하고 전남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한전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나주에 왔습니다. 에너지밸리 R&D 센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가진 첫 번째 어려움이 화순탄광 폐지를 막는 것이었고 두 번째 어려움이 이 R&D 센터 유치였습니다. 둘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공대 나주 유치. 한전공대가 들어오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이 한전공대가 나주에 들어와서 나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더 좋게 변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더 고민거리입니다. 가져오는 과정은 함께 했지만 앞으로 미래 한전공대가 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더 잘 추진해내려고 합니다. 저 한전공대가 단순히 그 강주의 지스트처럼 단순한 학교로 멈추지 않고 우리 지역 전체를 나주 남부권도 혜택을 보고 또 화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전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리고 그 한전공대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와서 붐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융복합단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또 지금은 김종갑 한전 사장입니다. 한전 사장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시키고 또 규제자율 특구로 이렇게 하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봤을 때 나주나 화순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역점을 뒀던 사업 중에 국가에서 성공하지 않은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공시키려고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했고 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규제자율 특구 지정을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박영선 장관한테 제가 가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제 특유의 살인 미소로 박영선 장관을 설득하는 그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이제 장사를 하신 과정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주나 화순에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 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주 화순 여행, 이 책자는 저희가 이제 그 북콘서트를 서울에서 했어요. 왜 서울에서 했냐? 그때 이제 좀 너무 막 지역이 선거로 뜨거워지는 과정이어가지고 저까지 동달아서 여기서 해버리면 너무 너무 치열해질 것 같고, 또 이 책 자체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책인데 그 서울 사람한테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일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만 하니까 우리 화순 국민들이나 나주 시민들이 왜 저거를 서울 사람들이면 파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도 국콘서트를 한 번 더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고 해서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의정보고회 할 때 혹시 필요하시면 그걸 사가실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복지 실현. 저희 나주나 화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4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 산업도시. 화수는 의료산업으로, 나주는 에너지산업으로 미래 산업 중심도시가 됩니다. 두 번째가 나주, 화수 모두 농업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농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 도시. 그리고 세 번째, 나주, 화수 모두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활용한 문화 중심 도시. 그리고 네 번째가 화순군민, 나주 시민들이 모두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 중심 도시를 만드는 이 4가지가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농촌 중심 도시, 농업 중심 도시를 위해서 이번에 2020년 예산에서도 1조 1,000억 원가량을 늘렸습니다. 농업 예산을.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제도를 15년 만에 개편시켰고, WTO 개도국지 포기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련 예산,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농업과 관련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일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현재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셨어도 농촌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농업 중심 도시를 나주와 화순에서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RPC 전기요금 인하 문제라든가 또 면세유 공급 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손을 봤습니다. 또 농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이 농업회의소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 측에서 이 농업회의소가 관변단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시하셔가지고 통과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판사 출신이어서 정말 많은 법들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켰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또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들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이라든가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 한 80개가량 통과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화순 나주, 안심하고 사는 나주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혁신도시의 이전회원,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소통하고 또 힘든 가난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을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부녀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은 화순 그리고 더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함께하고 또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주 화순에 와서 국회의원 운동을 할 때 처음 느낀 것이 정치 때문에 너무 우리 나주 화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너무 눈치를 보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 때문에 불편해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먼저 나서서 줄 세우지 말아야겠다. 조직을 위주로 하지 말아야겠다. 나의 조직은 우리 화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화순 국민, 나주 시민들이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4년간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이런 내용들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희가 넘어가고, 이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농업 지역, 농촌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과 이제 인접 지역 간의 교통망을 잘 갖추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커뮤니티 버스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바꾸고, 또 새로운 혁신도시가 있고, 이것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순읍뿐만 아니라 이양, 청풍, 춘향, 동복, 이 각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고,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RF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해결할 겁니다. 정주여권 이 부분은 혁신도시와 관련되신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 좀 넘어가고, 전 농업 활성화, 농업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나주 안에서, 화순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발전을 추진해내는 것이 도시재생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과거의 역사의 유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물론 100%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은 어려웠습니다. 또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정말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목적은 정말 선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포용국가, 혁신국가, 그 목적은 선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소신껏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 화순에서 그런 더 살기 좋은 나주 화순, 젊은이들이 모이는 나주 화순,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나주 화순, 아이들이 늘어나는 나주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의원님과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질의 안 해요. 혹시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네. 예. 예.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시내버스가 남평서 한옥까지 다닐 수 있는 방도가 없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도로가 뚫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가 뚫리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편도 함께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원래 4년 전부터 계속 그걸 주장을 하거든요. 특히 화순에 이제 전남대병원이 생기면서 나주 분들이 화순에 올 일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서로 교류는 많았는데 또 나주에 빛가람동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화순 분들도 나주로 와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남평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근데 도로는 지금 2020년 뚫리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와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것이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로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버스 체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 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예. 네. 그런데 지금